뭐 윤핵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특정 누구를 떠올리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의 영향을 받아서 인선을 한다? 저는 너무 떠오르는데요. 김장김치 단골철이 오지 않았습니까? 김장년대 뭐 이런 얘기 하고 네, 있었는데. 기억나시죠? 예, 김장김치 딱 지금 철이잖아요. 요새 예. 누가 김장을 김기현. 해요? 김장 하시는 분도 있어요. 사서 드시는 먹지. 분도 많아요. 열어놨을 뿐이야. 더 큰 감투를 쓰고 돌아왔습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그리고 김성회 정치연구소 Y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축하의 박수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대변인에서 선임 대변인으로 승격하셨습니다. 김기현 1기에서도 대변인을 맡았었는데 국민적 평가가 좋지 않아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김기현 2기가 됐는데 저는 김기현 비대위라고 생각합니다. 비상한 각오로 임해서 다시 한번 국민의 신임을 받는데 일조하도록 분발하겠습니다. 네. 선임 대변인 입에서 김기현 비대위다. 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김기현 2기 체제 오자 토크로 평가해 주신다면요? 야당 입장에선 아유 잘했어. 예, 너무 좋습니다. 이대로만 가.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요? 뭐 김기현 대표님 모시고 또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얼굴 하시면서 타운홀 미팅도 다니시고 치맥도 하시고 민생 돌보시면서 총선을 치르는 그림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 쭉 이대로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더 분발하셔야겠습니다. 그렇죠. 네.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요. 제가 분명히 그랬어요. 사람은 같지만 비대위다. 그만큼 비상한 각오다. 네. 기억해 두겠습니다. 그 발언. 국민들이 이미 김기현 지도 체제를 평가하는 거는 어느 정도 끝났다. 저는 2주 봅니다, 길어야. 모든 게 그대로인데 우리는 변해 있네. 누구의 잘못인지 사랑하긴 하는데 baby. 대통령께서는 이번에도 역시 그동안도 책임 한 번도 안 졌어요. 숨고 책임 안 지고 이러는구나. 조중동이 비판한다는 거는 윤석열 정권의 레임덕이 시작된 거다. 이거는. 네, 감정받을 발언은 유승민 전 의원의 발언인데요. 좀 셉니다. 보수 언론인 조중동마저 정부 여당을 비판하는 건 윤석열 정권의 레임덕이 시작된 것이다. 이 발언의 감정가 지금 바로 매겨 주십시오. 45,600원. N 곱하기 1억 720만 원. 네, 일단 한숨 돌리고 계시는 동안에 여기부터 한번 좀 예, 들어보겠습니다. N 곱하기 1억 720만 원. 선거를 마치고 나면요. 교섭단체가 안 된, 즉 20석 이하의 군소정당의 경우에는 의원 한 사람이 한 분기에 국고 지원을 대충 이 정도 받습니다. 뭐 매년 약간 물가 변동률이 있지만 2021년을 기준으로 해서 한 사람당 1억씩 나온다. 지금 유승민 의원의 레임덕 발언은 사실상 분당선언, 출당선언, 탈당선언 뭐라고 이름을 붙여도 다음번 총선을 국민의힘에서는 못 치르겠다라는 선언으로 보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최근에 100일까지만 기다려보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바도 있고요. 100일 때 비대위를 만들지 못하면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없다. 4월 10일 총선 전 100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때까지 기다려보고 안 되면 안 되겠다라는 이런 모든 기운들이 모여졌는데 그래서 제가 유승민 의원에게 이렇게 아주 작은 교섭단체도 안 되는 정당 활동은 안 해보셨을 테니까 요 정도 돈이 든다라는 팁을 드렸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 2년도 안 됐거든요. 레임덕 발언 45,600원 어떤 의미입니까? 네. 유승민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부터 콕 윤 대통령 찝어가지고 계속 비난을 하시기 때문에 일단 지금이 레임덕 얘기할 상황인가. 물론 비판하는 건 알겠어요. 뭐 보수 언론 비판하는 건 알겠는데 네. 그런 상황에 대해서 동의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유승민 의원의 개인 감정이 개입된 게 아니냐.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 거예요. 91,200원 쓴 것은 유승민 의원 이 발언을 한 그 프로그램의 출연료예요. 제가 몇 번 나가봤어요. 라디오요? 네, 거기 나가봤는데 사방송사. 두 번 나가니까 18만 2,400원 들어오더라고요. 너무 디테일하게 한 번이면 이거니까 앞에 부분은 맞는 말이니까 네. 보수 언론이 비판하는 거. 네. 근데 뒷부분은 틀렸으니까 제가 반만. 그래서 45,600원.
네네, 알겠습니다. 네. 없네요. 예. CBS 관계자 여러분들이 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아까 어떤 방송인지 말씀하지 마시고요. 네. 지금 실제로 보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다 이기 체제에 대해서 아주 매섭게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톤이 상당히 강하더라고요. 네, 지금 당내에서는 이거 어떻게 진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이제 보수 언론마저 걱정이 많은 거죠. 예, 저희 입장에서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핵심은 왜 김기현 대표라는 간판이 안 바뀌었냐 이 얘기 아니겠어요? 6개월이 남은 시점에서 뭐 새로 비대위가 들어오거나 저희가 비대위 많이 해봤잖아요. 비대위 전문 정당이라 할 수 있는데 비대위 해봤자 별게 없더라고요. 아. 결론은 6개월 남았으니까 지금 이 체제 골간 정도만 유지하고 네. 바꿀 건 다 바꾸자. 그래서 제가 비대위라고 한 거예요. 예, 그런 차원으로 간다. 그래서 저희가 뭐 당 체질 바꿀 수 있는 혁신이 이것도 이제 곧 띄울 거고 네. 여러 사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조금만 지켜봐 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비대위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 대통령 본인 얼굴로 총선을 치르려고 하는데 그 옆에 비대위원장이랍시고 누가 같이 얼굴을 들이밀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김기현 비대위로 가는 게 가장 좋죠. 왜냐하면 김기현은 아무리 튀려고 해도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 계획대로 자기 얼굴로 선거를 치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수습책으로 뭐가 나옵니까? 소통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회의도 이제 야외에서 하세요. 아, 네. 예, 용산 앞에 어린이 공원에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용산 어린이 정원. 예. 저 장면을 보시면 되게 특이한 걸 보실 수 있는데 넥타이를 맨 비서관과 매지 않은 비서관이 있죠. 저건 원래 대통령실 회의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드레스 코드가 나오거든요. 오늘은 노타이에 흰 셔츠로 나온다. 근데 저기 어떤 분은 파란 셔츠, 어떤 분은 타이를 메고 이렇게 막 섞여 있는 것 자체가 네. 누군가 기획해서 그림을 만들고 자 대통령실은 이만큼 허심탄회하게 화기애애하게 회의를 하고 있다. 네. 자유로운 라고 분위기다. 설명하면서 그렇죠. 아. 그러면서 한 발 더 나가서 내가 가서 타운홀 미팅만 하면 뭐 중소상공인도 만나고 이렇게 만나면 지금의 이런 어려움은 다 극복될 것이다라고 대통령이 굳게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뭐 대화를 나누는 건 나쁘지 않으니까 가서 만나보시라. 근데 이미지로 지금 민생이 해결될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뭐 소통을 앞으로 잘하겠다라는 어떤 신호탄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어떨까 네, 싶습니다. 그러니까 당이랑 일단 좀 하셔라. 아, 당이랑 소통을 좀 해라. 아유, 선거가 그렇게 어려울 것 같았으면 진작 말을 하지라고 대통령이 말씀하셨다라는 동아일보의 보도는 전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강서 선거가 어려운지를 대통령이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네. 그리고 이제 와서 당에다가 전부 다 책임을 떠넘기고 아니 어려운 일 있으면 용기를 내서 우리한테 말을 해라고 대통령실이 말하는 것 자체가 전 좀 네. 보기 있게 안쓰럽더라고요. 그럼 제가 이 대신 한번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앞으로 당 네. 대통령실만 쳐다보지 말고 국민을 좀 쳐다봐라. 그리고 대통령실에 쓴소리도 좀 해라. 이런 얘기를 했던데 쓴소리 가능하십니까? 가능하죠. 지금까지도 해왔어요. 그게 과연 어떤 쓴소리를 하셨죠? 그러니까 언론에 공개된 부분이 적어서 그런데요. 네. 자, 김기현 대표가 지난번 일요일 날 의원총회 때 마지막에 발언을 좀 한 30분 하셨는데 네. 거기에 얘기가 다 나와 있어요. 네. 의원들도 궁금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왜 대통령실에 이런 얘기를 안 했느냐 뭐 이런 질문들이 나왔기 때문에 네. 김기현 대표가 이랬습니다. 여러 가지 제안을 했다. 제가 뭐 구체적인 사례는 얘기 안 하겠어요. 당에서 반대한 것도 전달을 했다. 그래서 바뀐 것도 있다. 그런데 이거를 낱낱이 다 밝히기가 어려운 거 아니냐.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는 그건 맞지 않다. 그렇게 의원들을 설득을 했고 결국은 그래서 김기현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재신임을 받은 결과가 됐어요. 예, 굉장히 더 탄탄해졌다고 저는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가령 이런 거죠.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저는 뭐 사실 여부는 모르겠는데 세간의 평가. 네. 윤석열 대통령이 복권을 해줬고 네. 당에서는 공천을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 나왔었는데 다시 또 공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왜 당에서 이건 안 된다 이런 목소리를 내지 않았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거든요. 세간의 궁금증. 그러니까 그게 공천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왜 용산에서부터 대통령실에서부터 받았다 이렇게 아예 전제를 깔고 있느냐는 거예요. 네. 그런 증거는 없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 맞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김태우 전 구청장이 사면 복권 됐을 때 공천 여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봤어요. 네. 아무도 처음에 그 생각 안 했는데 왜 정부 여당이 후보를 안 낼 생각을 하느냐라는 얘기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사면 복권이 됐다는 것은 그 유죄 판결 난 부분이 부당하다는 의사표시인데 거기에 대해서 당이 반응하지 않으면 네. 그거는
좋은 일이 아니다. 그런 여론이 있었고 네. 또 일부에서는 이런 상황이라면 당선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는 후보를 내자. 네. 이런 여론에 귀를 기울인 결과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아주 단순하게 용산에서 당에다가 공천해. 그러니까 네. 그리고 공천했냐? 그건 아니에요. 아. 네, 그건 만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단순하게 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김성애 위원 같은 분들, 네. 이런 류의 분들은요. 네.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의 원인을 네. 대통령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군요. 선거는 당이 치르는 거예요. 당 저희 책임이다. 당에서 네. 공천한 겁니다. 그것도 그냥 전략 공천한 게 아니라 경선이란 방식을 통해서 후보 자격을 받은 거예요. 이분은 피선거권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과정을 거쳤으니까 대통령을 비난하시고 싶은 의도는 알겠으나 사실관계 여부부터 시작해서 정치적인 여러 가지 환경을 다 고려하신 후에 네. 비판을 하셔도 하시는 게 자, 맞지 않을까요? 비판을 좀 바꿀 의도가 있나요? 요런 평가가 지금 국민의힘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아유 잘했어라고 이제 평가를 드리는 건데 자 요즘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소위 말하는 보수 일간지들을 한 2시간씩 탐독하는 재미로 살고 있는데요. 왜죠? 그 안에 정말 쏠쏠한 정보들이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읽었던 것 중에 최고봉은 김기현 대표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내용인데 김기현 대표가 지금 있던 3명의 강서구청장 후보군 중에 김태우 후보를 제외하고 나머지 2사람 중에서 공천할 걸 고민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 아니 김태우를 여기서 빼면 대통령이 사면을 한 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라고 해서 김태우를 넣어서 공천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보수 일간지의 김영 칼럼을 제가 읽으면서 네. 그분들이 없는 얘기를 지어내면서 정부 여당을 공격할 지금 여당을 공격할 분들은 아니거든요. 네. 이런 정도까지 가 있다라고 하면 그 대통령실이 사실상 공천을 주도했다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상황에서 저런 결과가 나오는 건 너무 당연하지 않나 싶은데요. 아니, 제가 참 그 이재명 대표 뭐 구속영장 발부 이 시점에 여기를 나왔어야 되는데 안 불러주셔가지고 지금 나와가지고 저도 그때는 진보 언론 보는 재미로 살았어요. 아, 재밌는데? 자주 불러주세요. 근데 눈물은 자꾸 이제 아니, 그런 저는 거. 이준석 대표가 아니에요. 왜 울어요? 아, 자, 이준석 대표 얘기 나왔으니까 그럼 요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질 것이다. 아. 그리고 김기현 체제는 2주를 못 갈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참으로 공교롭게도 오늘 또 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였죠. 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가 나왔더라고요. 29.2%의 네, 맞습니다. 지지율이 예. 나왔습니다. 예.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준석 대표가 뭐 점쟁이는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뭐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도 뭐 맞췄다 이러는데 그거 더하고 나누기 할 줄 알면 나올 수 있는 얘기예요. 대충 그 정도 생각한 분들도 있고 사이비 평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제가 한 게 아니라 다른 분이 하신 거고 저도 비슷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여의도연구원은 0.3% 차이로 맞췄어요. 저희는 알고 있었고 두 번째 이제 지지율 얘기하시는데 뭐 29.몇% 나와서 2자가 나왔다 앞에 그래서 놀라시는데 뭐 여론조사 출렁일 수 있다는 것도 네, 이건 네. 확률이잖아요. 네, 네. 예, 잠정치니까 어쨌든 저희가 무겁게 받아들일 부분은 있죠. 네. 이준석 대표가 자꾸 밖에 나가서 이렇게 뭔가 문어처럼 월드컵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여당의 대표를 지낸 입장에서는 그렇게 본인 정치 행보에 좋아 보이진 않아요. 네. 모 언론 보도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번 여당 인선 전에 윤 대통령과 소위 윤핵관 핵심 인물이 독대를 했다. 그게 또 반영이 됐다. 또 이런 보도가 있고 막 계속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보도를 제가 봤고요. 예. 뭐 독대했는지 여부하고 그 독대 결과 인선이 영향을 미쳤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네. 뭐 독대한 것과 이건 별개니까요. 근데 그런 보도를 제가 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기현 대표 현재 상황을 봐야 된다고 봐요. 엄연히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출범한 지도부의 대표이고 이번에 의원총회에 사실상 재신임을 얻었고 세간에서 얘기하던 비대위 출범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버린 스스로 그것을 증명한 그런 대표예요. 그런 대표가 인선을 하는데 말씀하신 뭐 윤핵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특정 누구를 떠올리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의 영향을 받아서 인선을 한다? 저는 상상을 할 있을 수가 수 없는 없어요. 일이다.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너무 떠오르는데요. 김장김치 단골철이 오지 않았습니까?
예, 작년에도 김장김치를 담궜잖아요. 김장년대 뭐 이런 얘기 아, 하고 네, 있었는데. 기억나시죠? 예, 김장김치 딱 지금 철이잖아요. 요새 예. 누가 김장을 해요? 김장 하시는 분도 있어요. 사서 드시는 먹지. 분도 옛날 생각 나네요, 진짜. 이게 김기현, 장제원 연대 예. 만들어져서 이 지도부가 탄생을 했고 그러네요. 지금 한번 비대위로 심기일전하면서 김장김치가 잘 담궈지고 있는 건 아닌가. 이 김장김치에 대한 평가는 내년 꽃피는 3, 4월에 잘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뭐 저는 계속 뭐 이렇게만 하시라. 국정기조 바뀌길 바란다는 답변이 68% 정도 됐더라고요. 예, 예. 보셨죠? 네, 예, 무겁게 받아들여야죠. 예. 아마 그 얘기는 그겁니다. 윤 대통령 집권 이후에 한 1년 반 정도 됐는데 지금까지 외교 성과라든지 네. 어떤 국가 정체성 확립 이런 부분은 굉장히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부분이 많은데 네. 실제 국민들의 삶에 이렇게 직접 느껴지는 부분, 뭐 경제, 민생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달될 수 있는 여지가 적죠. 네. 뭐 외교 성과라는 게 뭐 반영되는데 시간도 걸리고 이게 잘 안 느껴지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국민들이 실제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부분에 신경을 써달라. 그런 의미로 저희는 받아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오순간에 처음 있는 일이었지만 마지막이 되면 안 됩니다. 꼭 그렇게 다시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픈 사람과는 상대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로지 나만 옳고 다른 사람의 얘기에 대해서는 아예 들을 가치를 끊어버리게 되는 소통 방식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어려운 선거인 걸 알면서도 여러 번 강서해와서 헌신하고 고생한 분들을 그렇게 조롱하고 놀리는 게 말이 됩니까? 안철수라는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에 대한 인간적인 예의가 아닌 거잖아요. 저는 정치인이 되기 전에 인간이 먼저 되라라는 많은 요구를 우리 당원들이 이준석 전 대표에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그 발언을 보면 굉장히 셉니다. 강해요. 예, 안철수 의원, 이준석 전 대표 싸움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전하는 분들도 많아지는 것 같고요. 당내에서는 이 상황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당내에서. 당의 입이니까 네. 오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좀 당내에서. 중량감이 느껴집니다. 누구 편이에요? 아니, 부담 주지 마세요. 네. 저는 솔직하게 다 얘기할게요. 예. 솔직히 관심이 없어요. 이 싸움에 대해서요? 예, 이 두 분이 저희 당에 함께 있을 때 있었던 일로 해서 이런 구원이 생겨서 싸운다 이러면은 뭐 어떻게 하겠는데 저희 당이 아닌 바른미래당 2018년도 재보궐선거 공천 과정에서 안철수, 이준석 두 분이 싸우게 되거든요. 네. 그 악연이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 두 개인 간의 일을 공론회장으로 갖고 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요. 네. 감히 말하자면 개인적으로 해결하시라. 두 분이 따로 만나시든 뭐 현피를 뜨든 그렇게 하시라. 선임 대변인 공당의 품격을 선임 좀, 대변인. 네, 품격을 좀. 네, 더 라이브에 맞추려고 했는데 제가 오버했습니다. 네. 저희가 뭐 예능은 맞습니다만. 예. 아니 그러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지도부에서 이 싸움을 중재하려는 시도는 없습니까? 중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맥락을 모르는 거예요. 네. 한 분은 뭔가 이렇게 비속어를 썼다고 해서 비아냥거렸다고 느끼는 거고 네. 한 분은 내 의도는 그게 아닌데 그것을 나를 비난하는 소재로 썼다는 건데 네. 거기에 어떻게 당의 지도부가 개입할 여지가 있겠습니까? 네. 그럼 이준석 전 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저는 그 이준석 대표의 그 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네. 저희 당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들이 그래요? 많았다고 생각해요. 오. 예,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틀린 말하는 분이 아니라고 저는. 그래요? 아니 거기 이런 말까지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오류를 인정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뭐 대통령의 무오류의 존재는 아니죠. 그러나 제가 네. 많다고 그랬지 다 맞다고는 안 했어요. 예.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옳은 말을 하는데 왜 평가가 이렇게 박하냐. 이 전달한 형식, 방식, 단어 선택, 그 단어의 수준 이런 것들이 맞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그 메시지의 순도가 많이 깎인다. 네. 만약 저보고 이준석 대표에게 뭔가 조언을 하라고 한다면 저는 발언할 때 그 단어의 선택 부분을 많이 얘기하고 싶고 네. 표정 관리도 해야 한다. 네. 눈물 흘린 거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김성희 위원님께는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철수, 이준석 하면 그야말로 진짜 유력 정치인들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냥 감정에 휘둘려서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 모든 것의 뿌리는 이준석 대표를 내부 총질자로 규정한 윤석열 대통령의 시각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각은 오늘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뭐 김병민 최고, 장해찬 최고위원 또 안철수 의원까지 전부 다 뭘 하고 있는 거냐면요. 손에 육모방망이를 하나씩 들고 대통령님 제가 한번 찰지게 쳐보겠습니다. 라고 번갈아가면서 지금 매질을 하는 거예요. 이준석 대표를 누가 매질해서 내쫓을 수 있는지를 입증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건 대국민용이 아닙니다. 대통령실용이죠. 제가 이만큼 이준석 대표랑 싸울 수 있고 네. 이준석 대표의 영향력을 없앨 수 있고 이 사람이 당에서 처참하게 나가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를 겨루고 있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 중재안은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바꾸면서 자 내가 비윤 반윤도 다 끌어안고 가겠다라고 하면서 이준석 대표를 직접 끌어안기가 부담스러우면 유승민 의원하고라도 만나는 자리를 만들어서 자 경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유승민 의원의 식견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의사 표현을 해서 내가 더 이상 이준석을 물리적으로 해야 할 생각이 없다라는 대통령 입장이 정해지면 다른 사람들은 당연히 수위가 내려갈 것이고 이 포화가 야당으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근데 항상 잘 안 되는 당은 내부에서 적을 찾죠. 유승민, 이준석 껴안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당에서요? 네. 그거는 제가 대변인으로서 말씀드리기는 부적절하고요. 다만 이준석 대표의 그 뭐 필요성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당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 이걸 인정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적어도 수도권 선거를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그를 실감하고 있을 거고요. 당 전체적으로 봐도 어쨌든 저희 당원이고 전직 당대표잖아요. 네. 그분과 같이 하는 게 나쁘냐 좋으냐의 차원에서 보면 좋은 점이 하나라도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김성회 소장님이 이야기한 이준석 때리기 경쟁을 펼치고 있다라는 말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야기군요. 생각이 좀 다른 분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뭐 유승민 대표와 대통령이 만난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 상상의 영역이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윤 대통령이 대선 2개월 전에 선대위를 해체한 분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이겼어요. 기억은 이제 하실 겁니다.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승부사 기질이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총선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도 한번 기대해 본다 이런 네. 말씀 드립니다. 당 차원에서 제안할 생각도 있나요? 대통령께요? 예. 제가 대표가 아닌데요. 제기에는 누구 말도 안 듣겠다라는 선대위 해체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김종인 대표도 쳐내고 뭐 유승민 쳐내고 다 내 마이웨이로 갈 수 있다고 하시는데 글쎄요. 그 검사라면 모르겠지만 대통령이라고 하면 조금 더 국민들 입장에서 좀 더 넓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 뭐 그런 조언을 드려봅니다. 예. 김영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이재명 대표 사건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영장 청구를 국회로 보낼 때 수원지검에 있던 대북송금 사건 가져왔다가 기각이 되니까 지금 다시 수원으로 내려보냈거든요. 역대급 꼼수 아닙니까? 이게 하나 가지고 자신이 없으니까 이것저것 갖다 붙여가지고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뭔가 상당히 부풀려서 이렇게 시도를 해본 거 아닌가요? 한 건 한 건 모두 중대 사안이고 구속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세 건을 의원님 말씀처럼 건건이 별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야 합니까? 그래서 모아서 한 겁니다. 편의를 위해서 오히려 그럼 한 건 한 건이 제 판단으로는 구속 사안입니다. 그 판단이 잘못된 게 증명됐잖아요.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오늘도 재판을 네. 받았습니다. 재판을 받아야 할 일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분위기고요. 뭐 주 2회 재판 나가게 생겼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언제 또 주 4회 재판을 나간다 그러다 이제 주 2회 재판 나가니까 주 2회 재판이 리스크다. 그래서 무슨 뭐 재판 리스크, 그전에 또 검사 리스크, 구속 리스크, 영장 리스크, 5만 종류의 리스크란 말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멀쩡히 당무를 잘 소화하고 있고 본인 할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일주일은 7일이고 이틀 동안 재판 나가면 저녁에 일하고 밤에 일하고 밤잠 줄여서 일을 하면 되겠죠. 저는 그래서 그 문제를 리스크로 받아친다는 자체가 잘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네. 지금 우리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한 건 한 건이 자기 판단은 구속 사안이라고 했으면 네. 8월에 회기 끝냈잖아요. 열어놨을 때 다 구속영장 청구해서 법원으로 하여금 구속영장을 발부받게 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은 검찰이라고 보고요. 김영배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증명이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야, 뭐 이런 정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신앙생활 그냥 굳건하게 하셔야지
다른 방법이 떠오르질 않네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죠? 그러니까 검찰은 사법부가 아니에요. 네. 판사가 정하는 거거든요. 네. 영장 전담 판사가 구속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판단했으면 검사가 그걸 받아들이고 아이고 우리가 부족했네. 그런 불구속 기소해서 재판에 가서 유죄를 받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적인 검사인데 한 번 더 치면 다음번엔 반드시 나올 것입니다라는 신앙생활을 하면 또 영장을 치겠죠. 아마 12월에. 영장을 또 칠 저는 가능성. 또 칠 거라고 봅니다. 예, 이 신앙생활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입증을 해야 되니까. 대통령님, 법무부 장관님, 제가 여기서 싸우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기도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영장 치면 꼭 나올 겁니다. 기우제를 계속 드릴 수밖에 없는 검찰의 어떤 그런 한심한 신세를 잘 보여주는 증명되지 않았습니다라는 대사가 아닌가. 이 부분에서는 제가 좀 웃어야 되겠어요. 네. 구속영장 기각이 무죄라는 신앙을 계속 갖고 계세요. 전 구속영장 굉장히 좋아요. 저는. 구속영장 기각이 무죄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웃으시죠? 판사가 법원에 가서 판단하면 되는 문제니까요. 판사가 유죄를 내리면 유죄죠. 그러니까 예. 자 저는 이 받아들여야죠, 부분을 당연히. 봐요. 이재명 대표가 구속영장 기각 이후에 나오셨는데 표정이 떨떠름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봤더니 그 중에 위증교사 관련 부분에 혐의가 소명됐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민주당에 계신 분들이 진짜 이재명 대표를 걱정한다면 그거 걱정을 해야 돼요. 이 부분은 유죄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잖아요. 이재명 대표 떨떠름한 거예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거 피선거권 무조건 박탈됩니다. 유죄 인정되면. 그럼 대선 못 나와요. 네. 근데 아무도 그 얘기 안 하고 우리 영장 기각됐으니까 강서구청장 선거 좋아지고 추석 밥상이 너무 좋았어. 이 얘기만 하니까 아마 이재명 대표는 엄청 섭섭하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보는데요. 그 정치 일정에 맞춘 수사다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그 회기 안 됐을 때, 회기가 비었을 때 영장을 청구하면 되지 않냐 얘기인데 굉장히 오만한 얘기예요. 어느 피해자가 자기 구속영장에 대해서 어느 날 영장을 쳐주세요 이런 말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렇지 않아요? 이재명 대표가 무슨 특권 의식에 쩔어 있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 안 그러길 바래요. 그런 얘기 하시면 제가 또 웃죠. 보통 이제 검찰의 수사는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마무리 짓고 기소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상례인데 2년 동안 도대체 몇 건을 가지고 얼마나 하는지 누가 봐도 정치적인 타이밍을 본 기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크잖아요. 의혹이 많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런 분을 대표로 선택한 민주당의 선택이니까 네. 저희가 뭐 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반가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